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민철입니다. 저는 원래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경량 소재 쪽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구리를 조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구리의 즉청 제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카파 베릴륨, 즉 베릴륨 프리 합금을 고강도 구리 쪽을 연구 용역을 맡다 보니까 제가 이 굉장히 무거운 소재를 또 다루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제목이 조금 틀렸는데요. 구리 합금의 응용 분야죠. 전력 분야, 그다음에 기계 전기 부품, 건축 등등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동합금을 형태별로 분류하자면 선재, 판재, 다면체 등등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전기 전도도에 따른 강도값을 나타낸 것이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기 전도도가 좋으면서 강도가 좋아야만이 여러 가지 부품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베릴륨이 첨가된 합금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았지만은 베릴륨이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합금들도 많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도가 요구되는 제품, 내피로성이 요구되는 제품, 가공성, 내식성, 고온 특성, 고전도성인데 제가 오늘 주로 할 내용은 고온 특성, 즉 고온에서도 3D 프린팅을 활용을 해서 만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고전도성 같은 경우에는 IACS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적층 제조 부품을 만들어서 보시는 용도와 다른 용도로 많이 적층 제조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산업의 어떤 산업 구조적인 측면과 서플라이 체인은 후방 산업, 광산이라든지 전해제 정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합금은 주로 주물을 만들거나 가공을 하는 그런 형태죠. 전방 산업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리 및 구리 합금을 이용을 해서 어떤 분야에 어플리케이션 하느냐 하는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동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인프라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LS 니코도 있고 또 동과 관련된 합금 회사도 있고 리사이클링 회사도 있고 또 전자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전방 산업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속 분말, 동분말도 생산하는 회사가 풍산홀딩스, 창성 등등이 또 있죠. 그래서 스플라잉 체인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파에 관련된 세계시장 동향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가격 변동이 굉장히 많이 심하죠. 예. 네, 알루미늄도 최근에 제가 어제 알루미늄 합금을 2,000원대에 샀던 것이 4,500원을 달라고 하고 있고 또 구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원자재 수급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 응용했던 구리 합금을 이용을 했던 것을 다른 합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을 좀 더 많이 가벼운 구리 합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 동향을 보면 그렇게 시장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1%에서 기껏해봐야 3%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더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거는 구리 합금을 이용해서 AM이라고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 가공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티브 매뉴팩처링이라 해서 절삭 가공이란 말을 쓰죠. 근데 이 AM은 애디티브 매뉴팩처링입니다. 즉 첨삭 가공 또는 적층 제조 기술,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는 거고요. 3D 프린팅이란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ASTM이나 ISO에서 규정하는 3D 프린팅의 정식 용어가 바로 애디티브 매뉴팩처링입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제가 중국의 전시회를 참가를 하니까 자, 이 구리 분말과 구리 분말을 이렇게 적층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고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적층 제조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먼저 3차원 도면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차원 도면을 우리가 CAD라든지 카티아 등등을 이용해서 3차원 도면을 만들고요. 그 도면에 따라서 한 층 한 층씩 쌓아가는 기술입니다. 즉 레이어 바이 레이어입니다. 즉 벽돌을 우리가 쌓아가듯이 밑에서부터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열교환기 부품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어떤 소재를 쓸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알루미늄 아니면은 구리가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적층을 했을 때 이 적층에 따른 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약간 변화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요즘 소프트웨어에서 다 변형 양을 예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나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분말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구리는 분말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로 쏘게 됩니다. 특정 영역을. 이 특정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층하고자 하는 영역을 레이저 파워와 스캔 스피드를 조절해 가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부품이 나오게 되면 열 처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잘라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표면 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표면 연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후공정 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조금 하나 좌우측 다 한번 틀어주세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사용되는 기술은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우더 베드란 말은 파우더를 한층 깔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저를 조사를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구리고 왼쪽은 뭐 일반 스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적층을 현재 하고 있고요. 자, 저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분말을 한층 깔아줍니다. 보통 이게 40 마이크로에서 60 마이크로 깔아주고 또 한층 깔아주고 레이저를 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층 한 층씩 쌓아가는 거 레이어가 수천 번 정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부품이 높이가 높다면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레이저에서 조사된 부분이 분말과 분말이 용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퓨전이란 말을 쓰죠. 파우더 베드 퓨전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저런 작업을 뭐 한 베드에 10개씩 만든다든지 또는 한 개 부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술은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인더 제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인드라는 것은 접착제를 이야기하죠. 접착제를 우리가 원하는 선택적인 영역에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로 유명한 HP사가 이 바인드와 바인드 제팅 기술을 이제 선보이고 이걸 곧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의 사이즈는 여기에서는 한 15에서 한 20 마이크로, 25 마이크로 정도 작은 분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분말의 한 층에 바인더를 뿌리고 위에서 빛이 내려왔죠. 저기에서 이제 인프라레드를 뿌리게 되면 뿌렸던 바인드가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게 되면은 바로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파우더 베드 퓨전과 같이 레이저를 사용을 하지 않고 바인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장비 가격, 즉 레이저 에너지 소스가 없기 때문에 장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바인더 제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소결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결 처리를 하면은 부피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또 내부에도 기공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 정밀도나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기공 문제에 있어서는 불리하다고 하지만은 빨리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금속 분말을 이용하거나 뭐 다양한 소재를 이용을 해서 장비 판매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투자가 꺼려지는 바람에 2,169대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고요. 그래서 금속 적청 시장의 현재 규모는 1.2조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향후에는 그 시장이 점차적으로 늘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비 시장도 있고 소프트웨어 시장도 있고 소재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분말을 이용해서 이것을 적청해서 만드는 부품 시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6조 정도 시장, AM 프로덕트에 대한 매출이 한 6조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서비스는 한 8조 4천억 정도 되니까 이 시장이 매년 시장 성장률이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시장 성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금속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 장비가 있는 게 한 200대 정도가 있습니다. 200대 정도가 있고,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외산하고 국산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도 적청 제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32대, 그다음에 국가출연연구소에서 21대 정도를 현재 최근 3년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적청 제조 시장에 있어서 구리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구리 분말, 적청 제조용 분말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주항공 분야, 산업 분야, 뭐 각종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2029년에 1,400톤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리가 요즘 뭐 키로당 뭐 예를 들어서 순수 구리가 한 8,000원 정도 한다면요, 이 구리 분말의 가격은 14만 원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분말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종 산업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들어간 챔버라든지 각종 코일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리 분말 등을 제가 사서 좀 분석을 했더만, 보통 이제 분말의 사이즈가 작은 분말 D10, D90이라는 개념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평균 입도가 한 30 마이크로 정도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래 보면은 밑쪽에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말이 15에서 45 마이크로 정도 된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은 그러면 사용되는 분말의 산소 농도가 중요하거든요. 산소 농도가 300 ppm 정도입니다. 300 ppm 이상이 돼 버리면 IACS 값이, 즉 전기 전도도 값이 100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이거를 연구하시는 회사에서는 300 ppm보다 더 낮은 무산소 동을 가지고 분말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산소동이 보통 뭐 규격이 다 틀리지만은 무산소동을 가지고 분말을 만들어도 사실은 제조 과정에서 산소 농도가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300ppm 정도가 아니라 한 200ppm 정도의 분말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자, 적청 제조용 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ACS하고 최대 인장 강도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그 같은 경우에 순수구리입니다. 순수구리인 경우에 IACS가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지만은 어떤 경우는 80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IACS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는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은 내부의 기공입니다. 두 번째는 산소 농도입니다. 보시면은 포로시티와 옥시전을 잘 적어놨죠. 그 외에 이제 보시면은 각종 합금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적청 제조용 분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수구리를 실질적으로 3D 프린팅을 해서 한 데이터를 제가 표를 해놓은 겁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IACS가 100이고 항복 강도가 한 160 정도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트럼프라고 하는 회사가 독일에 있죠. 용접기도 유명합니다. 레이저 용접기도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제일 높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뭐 열 처리까지 다 하고 하니까 뭐 100에 육박하기는 한데 강도값이 조금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쪽에 있는 거 있죠. 저거는 바인드 제팅입니다. 제가 바인드 제팅 같은 경우에 기공률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기공이 많으니까 강도도 떨어지고 항복 강도, IACS 값도 떨어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회사는 바인드 제팅 기술로서 3D 프린팅화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IACS가 85 정도, 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기존 제품보다는 부족합니다. 자, 아르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르켐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스웨덴 회사인데 이제 미국 지에 이제 인수합병을 당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에너지원을 뭘로 쓰냐면요, 파우더 베드 퓨전인데 전자빔을 사용합니다. 일렉트로 빔을 씁니다. 일렉트로 빔을 사용을 하니까 IACS가 한 98 정도 나왔다라는 것들을 자기들이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8 같으면 그렇게 나쁘지를 않죠. 열 처리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자체로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일렉트로 빔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가 인프라레드 레이저에 비해서 파장대가 짧기 때문에 적청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IR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 EOS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M290이 있고 400W라 되어 있고 밑에는 1kW가 있죠. 자,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R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구리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불과 2~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스를 아예 강하게 해버리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열 처리를 해야만이 IACS 값이 100 정도 나타나고 기공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비 가격이 1kW가 되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단점이죠. 자, 트럼프사는 제가 그린 레이저를 사용한 데 있습니다. 이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대단히 전기 전도도가 우수해진다. 강도도 좋아지고 연성도 좋아지는 뭐 거의 퍼펙트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구리 용접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냥 레이저 용접보다는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면은 용접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린 레이저를 사용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 밑쪽 부분에 보시면은 구리가 세로축은 에너지 흡수율입니다. 에너지 흡수율인데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흡수율이 60%에 달하고 일반적으로
레드라고 써놓은 거 있죠. 저게 IR 레이저를 쓰게 되면은 흡수율이 불과 2%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 레이저를 사용을 함으로써 적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낸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스몰 컨덕티비티라든지 전기 전도도도 증가하고 300도까지 온도가 견디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왜 무산소동을 전기 접점 재료에 왜 좋겠습니까? 발열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IR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특히 현대자동차하고 또 각종 베어링 회사에서 이 분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파크롬 지르코늄을 한 합금입니다. 물론 합금량은 작지만은 비교적 합금화된 것 중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우수해서 여러 가지 헤라에우스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사용을 한 결과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EOS사도 이 합금을 가지고 적층을 해서 기공률이라든지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 전기 전도도가 80에서 85 이상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린 레이저를 사용해서 한 데이터 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니켈과 실리콘과 크롬이 들어간 이 합금을 가지고 또 적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출 경화형 합금이고 내마모성이 좋죠. 이제 SLM 솔루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일 회사인데 순수 구리는 절대 접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구리는 굉장히 고출력의 레이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IR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각종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약 40 정도의 IACS가 나온다라는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레라고 하는 회사, 3D 알케미라는 회사 이런 데서도 이 합금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는지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 그다음에 카파 SN은 워낙 유명한 합금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 강도, 건축 자재라든지 일반적으로 펌프 하우징 이런 등등에 많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카파 SN 합금도 SLM 솔루션이라든지 트럼프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리를 사용을 해서 적층을 한 것들이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한 개의 표로 만들어 놨고요. 최근에 관심 분야가 뭔가 하면은 이 고주파 코일입니다. 고주파 코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코일을 감아 가지고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하죠. 이런 고주파 코일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은 수백 개의 고주파 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접 부위에서 이제 항상 그 우리가 냉매가 흐르죠. 냉매가 흐르는데 용접 기술에 따라서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층 제조를 하게 되면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업 중단되는 이런 사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모터에 들어가는 회전자 파트, 제가 오른쪽 이야기 드렸죠. 고주파 코일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주로 이제 용접을 하던 거를 완전하게 일체형으로 만든 이런 사례죠.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IACS가 100 정도 돼야만이 고전기 전도도를 가지기 때문에 순수한 구리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창원의 대근테크라는 회사도 제일 처음에는 IR 레이저를 사용하다가 IR 레이저의 한계를 느끼고 그린 레이저를 도입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주파 코일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애디티브 드라이브라고 하는 독일의 전기 자동차의 모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모터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포뮬러 1의
전기 자전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출력을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터를 무슨 모터라고 하냐면요, 헤어핀 모터라고 합니다. 아마 헤어핀 모터에 대해서는 많은 구리 전문가라든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파이브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가 헤어핀 모터입니다. 근데 헤어핀 모터를 현재는 어떻게 만드냐면, 헤어핀이라는 건 머리핀처럼 이렇게 생겼죠. 전부 다 회전자에 꽂아가지고 끝단 부위는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요, 용접 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용접 처리를 하게 되면은 과열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은 단선이 된다든지 발열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접을 하지 않고 일체형으로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헤어핀 모터를 쓰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리 전선을 사용해서 권선식으로 만들었죠. 권선식을 만들게 되면 단면에 되는 그 집정률이라 하죠. 집정률이 낮지만은 이렇게 헤어핀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집정률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출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게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UAM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도시의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이야기하죠. 도심 간을 이동을 한다든지 공항에서 도심을 이동하는 UAM에도 이 모터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간적인 출력이 좋기 때문에 이륙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또 발열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근테크하고 협의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헤어핀 모터를 한 개 이렇게 적층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로켓 엔진 챔버입니다. 로켓 엔진 뭐 저렇게 무거운 구리를 왜 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적층 제조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 저렇게 유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열이 되더라도 전기 전도도, 열 전도도가 좋기 때문에 냉각을 통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 알로이보다는 연소 챔버 쪽에는 구리를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시계죠. 시계에 이제 그 베젤을 구리로 만들어서 표면에 이제 다양한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나사에서 개발한 사례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나사에서 이걸 했는데요. 이것도 연소 챔버입니다. 연소 챔버인데 보시면은 이제 각종 연소 챔버를 테스트하는 광경이고요. 실질적으로 적층 제조로 만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뜨고 있습니다. 왜 뜨고 있냐면은 에어로스파이크 엔진이라고요. 이 우리가 미사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떴다가 방향을 바꿀 때 있죠. 추가적인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상승을 하다가 추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엔진을 작동합니다. 그때 나왔던 게 에어로스파이크 엔진인데, 제가 에어로스파이크 엔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계를 했는데 상용화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적층 제조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최근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합금이 GRCOP 84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합금인데 내열성이 좋은 합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합금을 가지고 적층 제조를 오른쪽과 같이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적층 제조는 어떠한 디자인이 나와도 거의 다 구현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총 내용을 합금 순수해서 전부 다 여기에 플로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어떤 항복 강도의 어떤 밸런스를 보시려고 하면 이것들을 보시면은 편리할 것 같고요. 이게 또 뭐 갑자기 나왔네요. 지금 구리 합금을 적층 제조용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특허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특허 조사를 해보니까
자, 고강도용 합금 조성, 그다음에 고전도도 합금 조성을 그 일본 회사에서 특허를 낸 거를 제가 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 조성을 바꾸거나 또 분말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어떤 산업 영역이 또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이 지금 또 베릴륨 프리 동합금 해서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없습니다. 기타 연구 동향은 어떤 게 있냐면요. 카본을 사용해서 구리 분말에 코팅을 해서 레이저를 받게 되면은 에너지 흡수율을 높이는 이런 연구들을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 뒤에 또 우리 의강준 박사님께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또 이렇게 강연을 하실 건데, 저도 이렇게 자동차 경량화라든지 어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국내 업체, 해외 업체에 쭉 탐문을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이나 구리가 전기 자동차의 대세다라는 것들을 또 파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의 요 헤어핀 모터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각종 하우징류 있죠. 전기 자동차의 하우징류는 거의 대부분 다이캐스팅으로 하우징을 만들어서 열 방출을 잘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배터리 하우징,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스택 모듈이라든지 각종 뭐 이런 부품 등을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통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은 보다 가볍고 보다 에너지적으로 열 방출을 잘할 수 있는 거는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 대세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고장력강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경량화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적청 제조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쭉 강연을 하다 보니까 요약 및 시사점을 드리자면 순수한 구리인 경우에 생산성인 측면에서는 바인드 제팅 방식이 좋지만 여러 가지 기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레이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IR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강도,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또한 열 전도도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됨으로써 전기 자동차 또는 각종 산업용 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최적의 어떤 소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리 합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좀 구리 합금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이런 합금 등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구리 쪽을 하다 보니까 이 좀 기고를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와서 구리 합금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 이름 치고 구리 치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조금 읽어보고 싶으면 저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3D 프린팅 연구조합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또 별도로 또 요약해서 또 조금 내용을 보충한 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뭐 채팅창에 뭐 질문 들어온 게 있으면 또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쉬는 시간이라도 개인적으로 질문이 또 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